돌과 나무, 그리고 청동기가 무기의 전부였던 시대. 생물을 뽑아 철을 만든 사람이 있었다. 철을 가진 자, 그가 권력을 장악했다.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성석재입니다. 유사 이래 한민족,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해온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철이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만 총칼을 낳은 철이야말로 바로 권력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의 현미경으로 바라본 인류 역사, 그 역동적인 드라마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터키 중부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보아즈 칼레. 고대 유적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겹겹이 쌓인 세월의 흔적을 털어내자 3,500년 전에 사라졌던 고대 왕국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이곳 보아즈 칼레 발굴이 시작된 것은 1861년. 지난 150년 동안의 발굴 결과 이곳은 고대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인 것으로 드러났다. 히타이트는 기원전 1700년부터 약 500여 년 동안 오늘날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 일대에서 번영하다가 홀연 사라졌던 왕국이다. 1906년 묻혀있던 히타이트 역사를 밝혀낸 결정적인 단서가 발굴됐다. 만여 점의 점토판이었다. 점토판에는 수수께끼 같은 기호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됐던 서형 문자였다. 전문가들이 10여 년 동안 노력한 끝에 마침내 점토판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점토판은 3,500여 년 전 히타이트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한 일지였다. 히타이트의 왕들과 그들의 치적을 비롯해 전쟁과 무기, 이웃나라와의 교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기원전 1700년경 히타이트는 하투샤를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나라였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이집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세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웃나라가 가지지 못했던 획기적인 금속을 사용하고 있었다. 바로 철이었다. O bizim kuvvetli güneşi ve tavanan ayı demirden tahta otururken bulsun. Demir tabii ki o dönemde de oldukça önemliydi ve demirden taht bahsediliyor burada. Fakat bunlar tabii ki günümüze kadar gelememiş. 왕의 의자는 왕권의 상징이었다. 철 왕자는 철이 그만큼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히타이트 사람들은 철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히타이트인들이 제작한 철기가 발굴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철은 녹이 슬어 보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철을 녹여 다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타이트 사람들이 직접 남긴 점토판의 기록을 통해 당시의 철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점토판에는 철을 이용해 단검과 창, 망치, 도끼, 괭이 등을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다. 히타이트인들은 철제 물품을 이웃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Man kann davon ausgehen, dass es eigentlich einen größeren Wert besaß, weil es viel seltener war. Eisen war als Werkstoff seltener als Gold auf jeden Fall. Eisen dafür zu bekommen, und auch daran kann man eben erkennen,
dass etwa Silber ein Betrag von 40 bis 50 Mal billiger war als Eisen und auch Gold sicher 4 bis 5 Mal billiger als Eisen in dieser Zeit. 히타이트인들의 제철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금으로 손잡이를 장식한 고대의 철검을 통해 히타이트인들의 제철 수준도 상당한 경지에 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당시 여건에서 쇠를 완전히 녹이는 온도인 1500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히타이트 사람들이 1000도 안팎의 온도에서 생산한 해면체를 두들겨 칼과 같은 철 제품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Avancierte, moderne Technologie besitzt, hat selbstverständlich auch militärisch einen Vorteil. 철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강력했다. 이 혁명적인 신제품을 목숨이 걸린 전쟁 무기로 활용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바위벽에 새겨놓은 히타이트 전사들의 모습이다. 난 모양의 칼과 날카로운 창으로 무장하고 있다. 전차의 성능도 개선됐다. 청동으로 태를 두른 바퀴로는 한두 명의 무게밖에 지탱하지 못했지만 철제 태를 두르자 두세 명이 탈 수 있었다. 더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다는 것은 전투력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는 무기라고 해야 돌이나 나무, 기껏해야 청동검이 전부던 시대였다. 이런 시대에 철제 칼과 철제 창, 그리고 철제 화살로 무장한 채 철제 전차를 타고 달리는 히타이트 병사들은 무적의 위용을 자랑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장악하는 것은 당시 필연적인 힘의 논리였다. 철기로 무장한 히타이트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했다. 당시 이 지역 최강국은 이집트였다.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의 전쟁을 결심한다. 청동기 문명의 최강자 이집트와 철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신흥강자 히타이트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다. 기원전 1275년 청동기로 무장한 이집트군과 철기로 무장한 히타이트군은 시리아 카데시 벌판에서 맞붙었다. 중동의 최강자 히타이트와 아프리카의 최강자 이집트 간의 전쟁이란 점에서 사실상 최초의 세계 대전으로 기록될 전투였다. التقوا الجيشين هون نعم رمسيس الثاني والحوثيين وكل صارت هون 이 전투는 청동기 문명과 새로 등장한 철기 문명의 전쟁이기도 했다. 당시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4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카데시로 진군했다. 이에 맞서 히타이트의 무아탈리스 대왕은 3만 5천여 명의 병사와 3,500대의 전차로 맞섰다. 전쟁은 무승부로 끝났다. 카데시 전쟁이 끝난 후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상호 불가침과 협력을 다짐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철기 문명의 벽두에 체결된 카데시 평화조약의 정신은 3,3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사무국 현관에는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평화협정문을 걸어놓고 우애와 공존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This is a replica of the Kadesh Treaty, which is the oldest known peace treaty in the world. It was signed in 1269 BC between the king of the Hittites and the pharaoh of Egypt. The treaty pledges eternal friendship, lasting peace, coexistence, and mutual help between the countries. 카데시 전투가 끝나고 100여 년 뒤 히타이트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내분 상태에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당해 멸망한 것으로 추측한다. 철을 기반으로 융성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히타이트의 역사는 철이 가진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철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철을 남용할 때 전쟁이란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강력하고 날카로운 철제 무기로 무장한 히타이트 병사들은 돌이나 나무, 청동제 무기를 쓰던 적국 병사들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히타이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철을 가지고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히타이트의 역사는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를 남기고 있다. 하투샤는 고원지대에 세운 도시였다. 히타이트 사람들은 주변 바위산에 성벽을 쌓아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바위산을 따라 건설된 높은 하투샤 성은 난공불락을 자랑했다고 한다. 지금도 바위산 곳곳엔 히타이트 사람들이 쌓은 성벽이 남아있다. 히타이트 사람들은 왜 기름진 강변 대신 이처럼 황량한 고지에 터를 잡았을까? 하투샤 인근의 한 야산. 주민들이 노천에서 무엇인가를 캐고 있다. 철광석이다. Hititler buraya yerleşmelerinin bir nedeni de madenin çokluğundan. Bu bölgelerde ihtiyaçlarını karşılamak için madenler, çok güzel madenler var. İnsanlar buralarda çalışıyorlar, ekmek parası çıkartıyorlar. Geçim kaynaklarını kullanıyorlar. Hititler yani geçim kaynağı kullandıklarından çok insanlar çalışıyor burada. 하투샤 인근엔 철광석이 무진장 매장돼 있다. 바로 이 철광석을 차지하기 위해 히타이트 사람들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고원지대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히타이트 사람들은 철이야말로 힘과 권력의 근원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투샤 인근엔 드넓은 곡창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철을 가짐으로써 히타이트인들은 이 곡창지대를 소유할 수 있었다. 하투샤 인근의 알라자 히위, 대장장이 마을이란 간판이 있다. 이 마을 대장간에서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방식으로 쇠를 두들겨 철 제품을 만들고 있다. 돌이나 흙에서 쇠를 뽑아내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단단한 물질인 철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를 고대에서는 신과 통하는 존재로 여기곤 했다. In traditional societies, there has always been a wariness of smiths and founders because they are considered people with magic that's because they can transform one thing into another. So, yeah, it's always been a bit of something with to be wary of.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풍부한 땔감과 함께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 송풍 기술이 있어야 한다. 히타이트 사람들이 풍우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모신 것도 제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바람은 송풍을, 비는 땔감인 나무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요소였다. 뜨거운 불에서 힘의 원천인 철을 빚어낸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은 철은 수출했지만 제철 기술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Hethitische Staatsverträge haben fast immer einen Passus, die den Vertragspartner dazu verpflichten, wenn jetzt ein gut ausgebildeter Handwerker, ein Techniker das Land der Hethiter verlässt, dass er wieder zurückgeschickt werden muss. Er muss ausgeliefert werden. Das heißt, man versucht natürlich auch den technologischen Vorsprung, den man, wenn man ihn denn hat, dann natürlich auch zu bewahren. Das war schon in der Antike nicht anders als heute. 오늘날 세계 각국이 하이테크 무기 기술을 기밀로 여기듯이 히타이트 사람들은 제철 기술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청동기 시대였던 당시에 강하고 날카로운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철이야말로 최고의 하이테크 무기였던 것이다.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에서 외부로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는 이 동굴이었다. 폐쇄적인 성의 구조 덕분에 히타이트는 제철 기술을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히타이트 사람들은 제철 기술을 어떻게 익혔을까? 히타이트 사람들은 철을 안바라고 불렀는데 안바란 하늘에서 온 물건이란 의미다. Texten Anbar, das heißt also vom Himmel gekommen. Und deshalb handelt es sich bei dem ganz frühen Eisen sicherlich um Meteoreisen. 인류가 철이란 존재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만난 행운이었다. 사막에서는 밤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철광석이 함유된 운석의 경우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고열을 받아 철이 만들어진다. 바로 운철이다. 이 운철을 주워 사용해 본 사람들이 철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이 이른바 운석 기원설이다. 고대인들은 철을 신이 준 선물로 여겼다. 히타이트 사람들이 바위에 새긴 신들의 모습이다. 망치를 든 신과 칼의 신을 모신 것은 더욱 많은 철을 얻고자 하는 염원이었다. 이 푸른 돌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제단이다. 히타이트 사람들은 이 바위에 제물을 바치며 신이 더 많은 철을 내려주길 기원했다. 그렇다면 직접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기술을 히타이트 사람들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 히타이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철기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카만칼레호육 유적이었다. 이곳은 일본 고고학 연구소가 약 25년째 발굴을 하고 있다. 카만칼레호육 유적의 특징은 지층에 따라 다양한 시대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지층에서는 오스만 제국 시대 유물이, 좀 더 파고드니 철기 시대 유물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니 히타이트가 존재했던 청동기 시대 중후기 유물이 발굴됐다. 현재 발굴팀은 히타이트 제국이 등장하기 전인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사이에 전기 청동기 시대 유적을 발굴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전기 청동기 시대 지층에서 철이 발견된 것이다. 특히 1999년엔 철 조각과 제철 찌꺼기까지 출토됐다. 이것은 기원전 14세기경 히타이트 사람들이 최초로 철을 사용했다는 기존의 역사를 바꾸어 쓸 수도 있는 대단한 발견이었다. 我々とすれば鉄の文化っていうのはこれが大事なんですけど、鉄の文化っていうのはヒッタイトよりも前にもう始まっていたと思うわけ。そうするとその前っていうのはアッシリアなんですよ。ここはそのアッシリアよりももっと前にもう鉄の文化始まったっていうのが小刀というか短剣の先っていうかね、あれが見つかったことによって鉄の文化っていうのはもっとずっと前からアナトリアで始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れによってある程度証明されてきたんだと。 철 조각은 녹슨 상태가 심한 데다 2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5cm 크기의 이 철 조각의 원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연구소가 보관한 것은 한 자루의 단검이었다. 이 단검 조각은 일본 이와테현 박물관 연구소로 옮겨져 제작 연대와 제작 기법, 철의 재질 등 정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는 이 철 조각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철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기원전 1400년보다 600년 앞선 기원전 20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分析しましたところ、炭素量が 0.1 から 0.3% の鋼を素材と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でしかも不純物の少ない非常にきれいな鋼です。 히타이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철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만 칼레 호육 사람들. 이들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철을 사용한 것일까? 또 카만 칼레 호육 사람들과 히타이트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 카만 칼레 호육 유적의 발견은 인류의 제철 역사를 바꿔쓰게 만들었습니다. 철의 사용으로 인간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히타이트가 멸망한 후 제철 기술은 아시리아로 전해졌다. 아시리아인들은 히타이트와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철 기술을 습득했다. 아시리아는 철을 기반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철 기술도 따라서 전파됐다. 특히 교육에 능했던 아시리아 상인들에 의해 제철 기술이 동서양으로 전파됐다.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전파된 철은 대제국 로마를 일으킨 기반이 됐다. 기원전 8세기 중엽에 건국한 로마는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다. 로마군은 비록 전투에서는 질 때가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패한 적이 없는 무적의 군대였다.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매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배경엔 잘 훈련된 병사들과 철제 무기가 있었다. 특히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 중에 사용한 글라디우스 검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무기였다. 글라디우스 검의 특징은 찌르는 기능에다 양쪽에 날을 세워 적을 벨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다. This was very much part of the Legionnaires' way of fighting and the techniques they used. This is a short sword. It's a thrusting sword. It's for stabbing and piercing with. But with the scutum, with the shield, as a combination, it was invincible basically, and it helped make the Roman Empire. 검에 날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담금질과 열처리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해갔다. 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철을 풍족하게 공급받으며 날카로운 검으로 무장한 로마군은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군대였다. 특히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엘바 섬을 획득하면서 철의 공급이 한층 원활해졌다. 엘바 섬은 예로부터 철의 산지로 유명했다. 항구의 이름도 포르토 베라예요. 우리말로 철의 항구다. 로마인들이 들어오기 전 이 섬에서는 에트루리아인들이 철을 만들고 있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기원전 9세기에 이미 철기 제조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come in molti altri luoghi sull'isola d'Elba, il ferro veniva comodamente imbarcato, e ci sono tracce anche nel museo archeologico di Rio nell'Elba della frequentazione in età etrusca e romana di queste coste. 로마인들은 제철 기술을 보유한 에트루리아인들을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 철을 생산하도록 했다. 로마인들이 철광석을 캐했던 광산이다. 엘바 섬에서는 황철광석과 적철광석이 생산됐는데 철의 함유량이 60%에 이를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다. 엘바 섬의 광산을 확보하면서 로마는 칼이나 단도, 창, 화살촉을 비롯한 전쟁 무기와 농장의 도구를 철로 대체했다. 광산 인근의 호수다. 철이 산화에 붉은 빛을 띠고 있다. 노다지 광산을 확보한 로마는 이 철을 기반으로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Quantità di ferro che è servito in sostanza a sostenere buona parte dello sforzo bellico e quindi dell'espansione di Roma nel Mediterraneo. 로마는 엘바 섬의 노다지 광산과 제철소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군사들을 주둔시켰다. 로마 시대 제철소 유적에서 발굴된 슬래그, 즉 제철 찌꺼기다. 용광로도 발굴됐다. 이곳에서 제철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온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했던 풀무의 송풍관도 발굴됐다. 엘바 섬에서 만든 철은 배를 이용해 이탈리아 본토로 실어 날랐다.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리오넬 엘바 박물관에는 엘바섬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로마 시대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철제 닷과 쇠못은 로마가 철기를 무기 제작뿐만이 아니라 생활 도구로도 널리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토를 확장하면서 로마의 군대는 주둔지에서 직접 철을 공급받았다. 피레네 산맥과 갈리아 지방, 그리고 영국의 광산 등 유럽의 광산들이 대부분 로마 시대에 개발됐다. 군단이 무기를 자체 제작하는 경향도 늘어났다. 로마의 군단병 명부에는 검 제조공, 화살 제조공, 뺨 보호대 제조공 등 세분화된 기술을 가진 병사들이 있었다. 대제국 로마를 떠받친 원동력이 바로 철이었던 것이다. It's not so much whether they've got iron, it's whether they've got an iron industry that can be produced on the scale that's required. The Romans were so powerful because they could produce iron for weapons and for military uses on the massive scale where nobody else could. So they could arm, actually give the soldiers arms to fight with. They could produce the carts and the backup, the logistics, whereas anybody else didn't have the organised supply of iron. 로마는 철을 기반으로 일어나 철과 함께 융성한 제국이었다. 하지만 강성했던 로마도 476년 게르만의 침입을 받아 멸망한다. 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치와 향락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로마는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됐다. 힘과 권력의 원천이었던 철은 중세에 들어서도 지배 계급에서 향유하던 특별한 금속이었다.
철갑으로 무장한 중세 기사의 상이다. 마구에서부터 갑옷, 장갑, 투구까지 정교한 철 제품으로 무장했다. 말을 타고 철갑으로 무장한 기사들은 봉토를 세습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적을 상대하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지만 평시에는 철갑으로 무장한 채 마상 창시합을 통해 명성을 떨치고 부를 쌓기도 했다. 중세의 정교한 갑옷은 무기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중세의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날카로운 무기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갑옷도 더욱 튼튼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었다. Metal and the sword was of good quality metal. Or if it was the other way around, it just would depend. If the armor was of better construction and make than the sword or an arrowhead, which are trying to so that everything acts one against the other. So this arms race, which we think of as a modern phenomenon, it goes way back, obviously. 16세기 독일에서 제작된 갑옷이다. 갑옷과 투구에 정교한 무늬까지 새겨 넣었다. 철을 다루는 솜씨가 절정에 이른 것이다. 무기와 갑옷은 경쟁적으로 개선됐다. 이 과정에서 철기 제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철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철을 사용하는 계층도 확대됐다. 중세시대 풍속화에 낯을 든 평민이 등장하고 있다. 지배층이 독점해오던 철의 혜택을 일반인들도 누리게 된 것이다. 낫과 괭이, 쟁기 등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강한 속성 때문에 초창기부터 주로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어 온 철이 비로소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기 시작했다. 철을 향유하는 계층이 늘어난 배경에는 수차가 있었다. 수차를 제철에 활용한 것이다. 중세 유럽인들은 수차를 풀무질에 활용하면서 철을 녹이는 온도인 1500도를 넘어서게 됐다. 고로에서 쇳물을 녹여 주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차를 활용해 디딜방아 모양의 거대한 망치도 운영했다. 강력한 망치를 사용해 단조 작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만들기 어려웠던 다양한 철 제품을 손쉽게 생산하게 됐다. 그 무렵 철의 본고장 중동에서도 제철 기술이 화려하게 꽃피고 있었다. 다마스쿠스 거리에는 십자군 전쟁 당시 아랍을 구했던 살라딘 왕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살라딘 왕이 들고 있는 이 검이 그 유명한 다마스쿠스 검이다. 다마스쿠스 검은 가벼우면서도 예리하고 강했다. 십자군 기사들의 검과 갑옷을 단칼에 잘라버려 유럽인들에게 불가사의한 검으로 여겨졌다. 진품 다마스쿠스 검은 표면에 특유의 미세한 소형들이나 물결 무늬를 띠고 있어 더욱 신비한 느낌을 준다. 아름다우면서도 놀랄 정도로 우수한 칼의 성능 때문에 악마가 검의 제조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신비화되기도 했다.
Der hatte so ein Schwert aus Damaskus oder aus Isfahan, das ist nicht bekannt. Und diese Schwerter, die also dort nur die reichen Fürsten hatten, die waren ihm sehr, sehr teuer. Die kosteten viel Goldstücke. Und der wollte also, Sultan Saladin, der dem Richard Löwenherz gegenüberstand vor den Truppen, der wollte ihm zeigen, dass sein Schwert besser ist. 시리아 다마스쿠스에는 다마스쿠스 검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어서 있다. 다마스쿠스 검을 사려는 관광객들도 끊이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다마스쿠스 검의 명성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점에서 파는 다마스쿠스 검에서는 특유의 물결 무늬를 찾을 수 없었다. 17세기경 다마스쿠스 검의 제조 비법이 실전됐다고 한다. هذا تقريبا 250 سنة ما حدا عرف يصنعه. في جوهر جديد، شغل هند، شغل سوريا، بس كلياته مو إنه الجوهر الدمشقي نفس الأصلي ستوب. أما أغلى قطع السيف أنا عندي تقريبا هاي القطعة على حدود $7,000. أما في بالأسواق بيلتقى عندك 20,000 25,000 وصل 100,000 في هالشي. 현재 다마스쿠스에서 제작되는 다마스쿠스 검은 외양만 다마스쿠스 검을 본뜨고 있다. 본래의 날카롭고 강한 성질과 아름다운 무늬는 되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쿠스 검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대대로 철을 다루는 가문에서 태어난 지아드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거 다마스쿠스 검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نحن هلا عندنا كهرباء وعندنا معدات حديثه وما عم يطلعوا نسوي مثل القديم. ولا حدا طلع بايده ولا باي دوله. نحن افتخرنا بهالسيف هذا وعندي سيف القديم هلا تبع جدي. مخبيه محتفظ فيه هو الدمشقي القديم. 아랍인들에게 다마스쿠스 검은 단지 한 자루의 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양의 침입에 맞섰던 아랍의 자긍심이자 명예를 의미했다. 지아드 씨는 다마스쿠스 검의 복원 작업에 아들을 끌어들였다. 자신에 대해서 다마스쿠스 검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들이 대를 이어 조상의 영광이 깃든 칼을 복원시켜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نحن بنفتخر بالسيف الدمشقي، السيف اللي صلاح الدين الايوبي فتح القدس وغلب الصليبيين كلها. لما هالسيف هذا نحن ما لنا عيشه الدمشقي القديم. سيف الدمشقي نحن بنفتخر فيه عن اباتنا واجدادنا. 다마스쿠스 검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계속돼 왔다. 독일의 트리벤베르그 연구소에서는 다마스쿠스 검이 왜 그토록 강했는지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진품 다마스쿠스 검의 조직을 확보해 내부 구조를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다마스쿠스 검에 탄소 나노튜브 구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탄소 나노튜브는 인류가 20세기 들어 발견한 신소재로 강도가 철강보다 1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 das Besondere war, dass wir erstmals diese Nanoröhren gefunden haben in diesem Damaszener-Schwert, die also wahrscheinlich für diese hohe Härte dieser Schwerter verantwortlich sind und für die Zähigkeit der Schwerter. Und da sehen Sie hier hinten, sehen Sie das ist ein Teil von diesem Schwert. Wir haben also hier eine sehr hohe Vergrößerung. Dieser Strich entspricht etwa 50 Nanometern. Und da sehen Sie hier drin diese Gebilde. Und wenn man die jetzt höher vergrößert,
aufnimmt, also mit einer höheren Vergrößerung, wie zum Beispiel hier. 다마스쿠스 검은 인도의 우추철을 사용해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우추철 자체가 최상급의 쇠였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우추철은 15세기경 명맥이 끊겨 다마스쿠스 검을 복원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인류가 일찍이 겪지 못했던 대변혁이 일어났다. 인류가 그 이전까지 수만 년 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산업혁명이 그것이었다. 산업혁명의 계기가 된 것은 철이었다. 18세기 영국인들은 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했다. 저렴한 철이 다량으로 생산되면서 산업 각 부분에 혁명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증기기관이 개발돼 철로가 깔리고 증기선이 등장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철을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배계급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철이 비로소 일반 대중의 금속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변혁이 시작된 곳은 영국의 한 작은 마을 콜브룩 데일이었다. 18세기 영국의 철강 산업은 위기를 맞았다. 제철용 땔감을 마련하느라 숲이 고갈된 것이다. 이때 개발한 것이 코크스였다. 석탄에서 황을 제거한 코크스를 사용하면 기존의 수출 대신에 제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발견자는 제철업자 아이브라함 다비였다. He adapts the technology of using fossil fuels in coke and says, well, why can't I do that with iron? And so he perseveres with using fossil fuel to smelt iron instead of what they previously have done, which is charcoal. 전통적인 제철 방식의 최대 장애는 땔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다비의 코크스는 풍부한 석탄을 제철에 적용시킴으로써 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인류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냄비와 주전자 등 주방 제품들이 철기로 바뀐 것도 이 즈음이었다. 석탄을 운송하기 위해 철도가 건설됐다. 기차를 만들기 위해 기계 산업이 발전했다. 탄광의 고인물을 퍼내기 위해 개발된 증기기관은 새로운 동력원이 됐다. 철에서 시작된 변화가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Quite ironically, from natural renewable resources of timber and water power and wind power to a world based on iron and on steam power. And all of those need iron as the key material. So, for example, with steam power, one of the very early products for the 철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철로 만든 기계를 통해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됐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 생활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됐다. 기차와 자동차는 거리의 한계를 돌파했다.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교역이 활발히 일어났다. 철이 글로벌 시대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18세기 중엽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났다. 영국인 베세머가 선철을 강철로 변화시키는 장치를 고안한 것이다. 이전까지 인류는 선철에서 강을 얻기 위해 고된 단조 작업을 해야 했다. 베세머의 전로는 용광로에 산소를 불어넣어 선철에 포함된 탄소를 태움으로써 우수한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길을 열었다. The Bessemer converter was very important because up until that point in time in the 1850s, there wasn't a way of actually making a lot of steel all in one go. What the Bessemer converter process allows you to do is to make up to 25 tons in one go, which means that you're able to make bigger things out of steel. 베세머의 발명으로 인류는 철의 시대를 지나 강의 시대로 진입했다. 우수한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기계산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했다.
19세기 들어 영국과 독일 등 제철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철강 생산을 확대했다. 철을 기반으로 패권을 잡기 위해 군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제철 산업이 인류를 공멸로 이끌 조짐이 감지됐다. In Europe prior to the First World War, on the new technologies of using armour plate and building very large and powerful warships. So, you know, it was a very key thing in supporting and maybe even in encouraging the First World War. And of course, in terms of the outcome of that war, a big factor in it was who could produce the most iron and turn it into goods. And very much so, you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in the Second World War.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철을 소재로 신형 무기가 무수히 개발되고 살상 능력이 갈수록 커졌다. 그 결과는 공멸이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는 철을 남용하면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인들은 철강과 석탄의 공동관리를 위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창설했다. 철의 남용에 따른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내용이었다. 철은 생산과 파괴의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다. 인류는 생산보다는 파괴의 도구로 철을 이용해왔다.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은 지 3200년 만에 인류는 다시 원점에 서 있다. 꿈을 키우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철을 활용할지, 아니면 또다시 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할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